여러분, 장사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손님이 늘었는데 매출이 줄었다. 이 말이 진짜로 나오면요. 사장님들은 그날부터 잠을 잘 못 잡니다. 상식이 무너진 거거든요. 손님이 많아지면 돈은 따라오는 게 상식이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 이 상식이 가장 잔인하게 깨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장례식장이에요. 숫자 하나만 딱 바꿔 갈게요. 정부가는 공식 자료 기준으로 2024년에 돌아가신 분이 35만 8,400명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거의 1,000명 수준이에요. 하루에 1,000명 가까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장례식장은 바쁘겠네. 바쁘면 벌겠네. 근데 현장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예전만 못하다. 빈소가 비는 날이 늘었다. 버티기 어렵다. 이상하죠? 사람이 더 많이 떠나는데 장례식장은 더 힘들다. 여기서 대부분이 첫 번째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은 빈소 대여료로 먹고 살겠지. 방 빌려주고 시설 제공하니까. 근데요, 그건 겉모습입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엔진은 따로 있었어요. 딱 한 단어로 하면 체류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이제부터 이 역설을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사람이 더 많이 떠나는데 장례식장은 왜 무너지는가? 이건 죽음의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동선이 바뀌는 순간 상식은 정말 쉽게 깨져요. 이 주제는 기사로 보면 숫자만 남고 그래서 왜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돈이 어디로 옮겨가는지까지 구조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장례식장은 빈소가 아니라 체류로 벌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장례식장은 빈소 대여료로 먹고 산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빈소는 기본값이고 진짜 매출을 만든 건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시간이었거든요. 예전 장례 떠올려 보면 딱 감이 와요. 조문객이 오면요, 절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밥 먹습니다. 커피 마십니다. 누가 또 오면 인사하고 또 앉습니다. 밤까지 길어지기도 하죠. 여기서 장례식장이 돈을 버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사람의 밀도와 체류 시간이에요. 장례식장이 잘 벌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오래 머물고 그러다 보니 밥상이 돌아가고 음료가 나가고 밤이 길어지고 그 모든 게 한 곳에서 해결되는 시대. 근데 지금은요,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가장 쉽게 체감되는 장면을 하나 들게요. 예전엔 부고가 뜨면 회사 사람들이 몇 시에 같이 갈까요를 먼저 잡았어요. 차를 나눠 타든 퇴근하고 단체로 움직이든 가서 한참 앉아있다가 나왔죠. 요즘은 어떤가요? 단톡방에 부고가 올라오면 일정 먼저 잡기보다 마음 전합니다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좌로 마음이 움직이죠. 두 번째, 코로나는 끝났는데 조문은 돌아오지 않았다. 코로나 때는 다들 그랬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잠깐만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되겠지. 근데요, 현실은 딱 반대로 갔습니다. 상황은 끝났는데 사람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 확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굳이 오래 안 있어도 된다. 직접 안 가도 된다. 마음은 방법이 예전에는 몸이 갔죠. 지금은 메시지가 갑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갔죠. 지금은 송금이 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유가 훨씬 큽니다. 시간이 부족해졌고 이동이 부담이고 관계는 얇아졌고 또 한 가지, 유족 입장에서도 사람을 오래 받는 게 체력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가서 오래 앉아있는 게 오히려 방해하니까. 그래서 조문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짧게, 조용히, 최소한. 그러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뭐가 터지냐? 객단가가 터져요. 건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번 열었을 때 만들어지는 총 매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 수가 줄고 머무는 시간이 줄고 식사가 줄고 음료가 줄면 매출은 줄어요. 근데 비용은 그대로죠. 인건비, 유지비, 임대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무빈소 장례. 장례식장의 기반을 흔든다. 요즘 무빈소 장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고 조용히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 바로 논쟁이 붙죠. 너무 갑박한 거 아니냐? 마지막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 감정 이해돼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논쟁을 마음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빈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현실에서 가능한 선택이 그쪽으로 밀리기 때문이에요. 장례는 준비된 소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슬픔이 몰려오는 동시에 결제도 몰려와요. 병원비 정산, 장례 절차, 이동, 가족들 일정, 그리고 돈. 그리고 무빈소가 늘어나는 순간 장례식장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벌어집니다. 장례식장이 필수 공간이 아니라 있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쓰는 옵션이 돼요. 옵션이 되는 산업은요, 한번 옵션이 되는 순간부터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체류는 더 줄어듭니다. 조문객을 안 받으니까 머무를 이유가 없고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까 식사도 음료도 더 줄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장례는 합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돈을 벌던 방식으로는 돈이 안 벌립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요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장례시장은 지금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요. 오히려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최소화는 더 최소화로, 반대로 어떤 쪽은 더 고급화로. 다음부터는 그 갈라짐이 왜 중간을 먼저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가져가는지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례의 풍계는 공동체의 균열을 드러낸다.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으면요, 예전이랑 지금이 제일 먼저 어디서 갈리냐면 소리에서 갈립니다. 예전에는 복도에 소리가 있었어요. 신발 끄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누가 누굴 발견하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밥은 드셨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이어지는 소리.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복도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조용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조용함이 이상할 정도로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린소문은 열려 있는데 안쪽은 사람이 없고 상주도 잠깐 자리 비웠다가 들어오고 적객 테이블에는 커피가 그대로고 방명록도 한 페이지가 한참 동안 안 넘어가요. 여기서 반박이 바로 나오죠. 장례는 원래 가족이 하는 거지 공동체가 왜 나와? 맞아요. 장례는 가족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전의 장례는 가족이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주변이 붙어서 불러가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 운전대를 잡고 친척과 이웃과 직장이 옆에서 바퀴를 밀어주는 구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상주가 멍해져 있을 때 누가 와서 조용히 말하죠. 이거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접수대가 불러가고 식권이 정리되고 누가 오면 누가 맞이하고 누가 나가면 누가 정리합니다. 이게 장례를 의례로만 안 끝내고 업무로도 끝내게 해주는 손입니다. 근데 그 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는 더 힘들어지고 더 빠르게 끝내고 싶어지고 더 고립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장례가 주변의 일에서 핵가족의 부담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천천히 붕괴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장례의 양극화. 중간이 먼저 사라진다. 장례식장 상담실 풍경을 떠올려 볼게요. 상담실에서 오가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분 오세요? 며칠로 할까요? 같은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최소로 하면 얼마까지 내려가요?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반대 방향의 질문도 늘어요. 조문객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음식은 좋은 걸로 하고 싶어요. 빈소 분위기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뭘 뜻하냐면 장례가 한 방향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한쪽은 더 짧고 더 조용하게, 다른 한쪽은 더 흠없이, 더 품격 있게. 여기서 반박이 나와요. 장례가 무슨 양극화야.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장례식장은 내부 구조가 중간으로 먹고 살던 곳이 많았어요. 아주 저가로도 못 가고 아주 고가로도 못 갑니다. 딱 그 중간에서 체류와 식사로 매출을 만들던 곳들이요. 문제는요, 저가 수요가 늘면 그쪽은 체류를 줄여서 버팁니다. 고가 수요는 단가를 올려서 버팁니다. 그런데 중간은 어떻게 되냐? 둘 다 못합니다. 중간 가격대의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덜 오면 매출이 빠지고, 그렇다고 가격을 확 낮추면 비용을 못 감당하고, 고급화를 하려면 시설 투자와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그걸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흔들립니다. 시장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보통 애매하게 정상 영업하던 곳입니다. 이게 제일 잔인해요. 여섯 번째, 데스테크. 장례식장이 잃어버린 기능을 흡수한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은 멀리 있어서 못 와요. 시간이 안 돼서요. 대신 마음만 전할게요. 예전에는 이 말이 미안함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그 말 다음 행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메시지, 송금,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추모 참여. 여기서 또 반박이 나오죠. 온라인으로 추모하는 게 진짜 추모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추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기억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치가 한 장소에 모여 오래 머무는 것이었고 지금은 기록과 연결로 옮겨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문객이 와서 오래 앉아 얘기하고 사진을 보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인을 공유하던 시간이 줄어들죠. 그럼 그 공유는 어디로 가냐? 휴대폰으로 갑니다. 단톡방으로 가고 온라인에 남고 사진과 글로 흩어져서 남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장례식장이 예전에는 모든 게 그 안에서 해결되는 곳이었어요. 안내도, 모임도, 접객도, 추모도, 연결도. 일곱 번째, 남김을 줄이는 시대. 장례는 더 짧고 조용해진다. 장례는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남기는 걸 줄이면 시대예요. 집도 작아지고 가족도 작아지고 이동은 많아지고 관리할 것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커져요. 내가 떠난 뒤에 누가 이걸 관리하지? 자식한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장례식장에서도 그게 말로 나옵니다. 유족이 상담하면서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요. 형식은 최소로 해도 돼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이걸 누가 차갑다고만 말하면 현실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그게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최선이거든요.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죽음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길이 바뀐 게 중요합니다. 그 변화가 장례식장을 먼저 흔들고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기술과 간소화를 통해 더 빠르게 굴러가고 있어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조문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체감하시나요? 짧아졌다 말고도 달라진 디테일이 있으면 그게 다음 편에도 큰 힌트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